안녕하세요. 광주대성학원 국어강사 이용희 선생입니다. 앞의 영상에서 2022학년도 수능 국어의 경향과 특징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짧게나마 이번 23학년도 수능 국어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지금은 이제 1월이죠. 그리고 좀 있으면 따뜻해질 거고요. 학교가 개학을 하고 어찌저찌 살다 보면 또 6월 모평을 보는 시기가 옵니다. 6월 모평의 시기 이후부터는 시간의 상대적인 속도가 좀 달라질 겁니다. 지금은 좀 천천히 더디더디 가는데요. 6월 모평을 본 이후부터는 정신없이 시간이 빨리 가게 되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이 채워야 될 거, 정확한 국어학습에 대한 방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국어는요, 2022학년도 경향을 미리 보셨겠지만 평가원이나 작년 수능이 어렵게 나왔다? 그러면 이번 수능은 쉽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단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능은요, 2022학년도부터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분리되어 출제가 됩니다. 선택과목 그룹 간의 선택의 유불리를 줄이기 위해선 공통과목의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능이 작년에 어려웠으니 올해는 쉬울 것이다라고 하는 준비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겠다. 우리가 조금 더 강한 주제, 조금 더 센 녀석을 준비하다 보면 실전 상황에서 만약에 난이도가 줄어들면 그 부분들을 해결하는 데서 더 속도감 있고 정확성을 갖추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겁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작년보다 올해가 쉬울 것이라고 하는 섣부른 예측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능은 어렵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자세 첫 번째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수능 국어의 공통 과목 중에서 가장 어려운 난이도 오답률 탑10에서 7개에서 8개 문항은 모두 독서였습니다. 전통적으로 국어의 난이도 3점짜리 난이도 문항에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항들도 거의 독서에 배치되어 있죠. 독서는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과 곤란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 머리도 아프고 이걸 준비하는 데 많은 스트레스도 받습니다. 하지만요, 수능 국어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학생들이 정말 이 수능의 정시에서 강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수시 인원은 줄어들고 있죠. 정시 인원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시의 강자인 수능에서의 높은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 국어 독서 도외시할 수는 없죠. 제대로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독해의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글을 읽는다라는 행위는요, 단지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떠한 정보들을 빠르게 추출해서 선지가 요구하는 정보들로 바로 연결하고자 하는 기계적인 학습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학생이 제시문을 읽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고하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빨리 풀겠다라는 자세보다 내가 조금 더 이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지배하고 정확한 개념들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사고해서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 추론을 나아가는 방식들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작년 수능 독서 어떻게 나왔죠? 압축된 정보 안에 불친절한 선지들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선 조금 더 객관적 추론 방식의 사고 능력을 키우는 데에 집중하시고 시간을 좀 더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정확한 방법들은 이 짧은 영상에 담을 수는 없겠죠. 수능 전문가 선생님들의 지도와 정확한 방식에 따른 피드백을 통해서 학생들의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정확한 수능 전문가의 강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EBS의 연기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낯선 작품, 듣도 보도 못한 작품이라는 비연계 문학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서도 문학에 나오는 다양한 작품들을 습득하는 데에 밑거름을 가져가셔야 되고요. 수능의 유형, 제시문을 통해서 작품별, 장르별 독해 분석 능력들을 키우셔야 됩니다. 문학도 읽는 겁니다. 문학도 독해를 해야 되죠. 문학의 각각의 장르별 독해법은 약간씩 층위가 다릅니다. 이 역시 수능 전문가의 수업이 필요합니다. 학생이 개인적으로 혼자서 공부하는 시대는 어느 정도
벗어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혼자서 공부하다 보면 방법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요. 실제로 정확한 추론 과정과 근거 방식에서 놓치는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습하는 내신과 수능이 다르듯 수능을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은 수능 전문가에게 배우셔야 됩니다. 앞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1월 달입니다. 하지만 10년 이상 수험생들, 입시생들을 가르친 경험에 따라 말씀을 드리면 지금의 시간의 속도와 6월 모평이 끝날 때의 시간의 속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시간, 뭔가 여유가 있고 아직 뭔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이 시간을 여러분들은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정확하게 활용하여 남은 시간을 지배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의 이 시간에 해야 될 건 무엇인가? 국어학습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출이죠. 물론 작년에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분리된 첫 번째 시험이었기 때문에 올해 수능을 준비하는 가장 바로미터가 되는 시험은 작년 6월, 작년 9월, 그리고 수능 3개의 시험밖에 없죠. 하지만 형식의 변화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평가원의 출제 스타일의 기출 분석은 최근 3년 거를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려면 평가원에서 출제한 건 최근 3년 9개의 기출이 있겠네요. 일주일에 하나씩만 본다면 9주일 정도면 끝낼 수 있죠. 2달 정도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매주 일요일 기출을 실전처럼 한번 풀어보세요. 이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무엇이 부족하며 어떤 오류에 빠지는가를 스스로 점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누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꼭 직접 수행하셔서 기출은 단지 맞고 풀고 틀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혹은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출제자의 유형을 내가 익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출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년에 비해서 역할은 축소되었으나 EBS의 연계율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단지 이 작품이 그대로 나올 거야로 준비하는 자세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EBS 문학 작품을 본다는 건 실제 출제위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문학 작품을 수능에 탑재하는가를 경험하는 겁니다. 실제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의 문제 난이도가 수능에 비해서는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 출제자들의 출제 요소와 방향들을 습득하는 데는 기출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다 내가 아는 작품이 나오면 땡큐죠.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 빠른 시간 안에 남은 시간 동안 6월 모평 전에 수능 특강은 완료하셔야 되는 겁니다. 작품 수 물론 많죠. 수동적으로 공부하시지는 마셔야 돼요. 학교에서 수능 특강을 선생님 수업 시간에 준비하는 대로 기다리겠다? 그러면 그러다가 6월, 7월이 지나버리면 어떡할까요? 기출과 EBS는요. 6월 모평 전에 끝내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것만 가지고는요. 시험이 어렵잖아요. 난이도가 높은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선 두 가지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걸로는요. 고난도 컨텐츠입니다. 높은 난이도의 시험을 높은 난이도의 개념들을 그리고 그런 유형들을 대응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실전 감각이죠. 모래주머니 효과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육상 선수나 체육 선수들이 자신의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실전을 준비하는 데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운동장을 뛰는 경험들을 몇 번씩은 하셨을 겁니다. 그건 뭔가요? 실전에서 모래주머니를 떼고 뛰면 훨씬 더 가볍게 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빠르게 뛸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평가원의 스타일과 출제 방식과 이따고 유사한 컨텐츠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실제 수능의 난이도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난이도를 해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고난도 컨텐츠를 추천드리고요. 저희 광주대성학원과 저는 이감의 컨텐츠를 신뢰합니다. 이번 수능에서도 상당히 높은 적중률을 보였고 최근 몇 년 동안에도 고난도 컨텐츠의 방향을 수능 국어 전문가인 제 입장에서도 보면 학생들이 훈련하는 데에 상당히 유효한 컨텐츠 중에 하나였다고 봅니다. 이 이감 컨텐츠를 저희 학원에서는 재수 종합반
수업과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컨텐츠로, 그리고 단과에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실력들을 키우는 컨텐츠로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번 수능 국어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합니다. 혼자 앉아서 외롭게 공부하고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선천적인 독해 능력을 갖고 태어났고 이미 국어 능력이 일정 정도 정점에 도달했으며 스스로 약점과 문제점과 답안해가는 과정들을 지배할 줄 아는 소수의 국어 능력자들은 페이스메이커가 필요 없죠. 하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바뀐 수능과 어려운 수능에서 진짜 전문가의 지도와 피드백을 통해 학생들이 점검을 받고 정확한 방법을 피드백받으면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따라서 저는 학생들에게 진정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드릴 수 있겠다라고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을 그렇게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능 전문가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수능 전문가에 의해서 학생들 스스로의 독해 능력과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컨텐츠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감국어의 적중률을 한번 보실까요? 이번 수능 독서에서의 적중률입니다. 맨 왼쪽이 주제고요. EBS 아까 보여드린 거죠. 비연계, 수능 완성, 비연계였습니다. 이감에서는요. 모든 독서의 컨텐츠가 여러 개의 컨텐츠를 통해서 적중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학생들을 이 컨텐츠로 가르쳤기 때문에 저는 더 잘합니다. 여기 보이시면 이감의 시즌 6번째가 수능 마지막 시즌이에요. 그리고 총 10회차까지 나왔습니다. 브레턴 우즈 체제의 붕괴라는 제목은요. 이 주제는요. 학생들 수능 보기 일주일 전에 저와 같이 풀었던 주제입니다. 주차 보조 시스템에서 영상 보정 기술이 있습니다. 이 역시 일주 전에 같이 풀었던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호흡했던 상위권 학생들은 이번 수능을 준비하고 해결하고 대응하는데 좀 더 수월했으며 실제 결과도 상당히 높은 점수를 획득한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하고요. 수능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컨텐츠로 1년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키셔야 됩니다. 문학 역시 연계가 됐고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역시 저희 대성화공과 그리고 제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컨텐츠 안에 탑재가 되었고요. 주요 적중률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이제 시작이죠. 저희 광주대성학원 수능 전문가들, 준비된 페이스메이커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 시작은 2월 17일 목요일입니다. 광주대성학원 재수종합반에서 2월 17일 목요일부터 1학기 정규 수업이 시작이 되고요. 제가 준비하는 대성학원의 퀀텀 클래스 단과는요. 이감국어의 컨텐츠와 주요 자료를 가지고 2월 12일 토요일 오전 9시에 같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2023학년도 수능국어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